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무엇이 나올지가 주제가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글의 순서, 흐름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만 가면 파트 1은 이거 나오겠지. 글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푸는 것과 모르는 푸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Part 1입니다. 첫 번째 독해 지문에 나오는 우리의 주제는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올 건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전부 이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는 누군가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이뤄냈는가, 이 사람의 업적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Vivian Steve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좀 하시면서 Part 1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서 뭘 이뤄냈지? 어떤 걸 했지? 이런 업적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인물의 일대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서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요, 여러분.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초반부에는 이제 제목이랑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 인물의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인물의 소개. 근데 여러분 첫 단락에서 이 인물의 소개에 뭐가 나오냐면 왜 유명한지, 무엇으로 유명한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메시라고 할게요. 자, 메시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 딱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바로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하는 정답이에요. 이 인물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이런 게 바로 Part 1에서 1번에서 물어보게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나와요.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러다가요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요. 뭐 상도 받고요. 무슨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는 어떠한 뭐 자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이유로 이제 드디어 뭐 사망했습니다.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독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쭉쭉쭉 나올 건데 1번의 질문은 제일 처음에서, 2번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질문은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독해 지문에 쓰이는 순서와 질문에서 물어보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왜 유명한지,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지 소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마지막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 순서대로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Part 2로 한번 가볼게요. 자, Part 2 같은 경우에는 잡지 또는 인터넷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Vivian Steve를 한번 드리자면 연구 결과에 주목하라라고 적혀있죠. 자, 이 잡지와 인터넷 기사는 주로 연구나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무언가를 밝혀냈다.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이 이거를 밝혀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모에 관한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탈모에 좋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딱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art 2에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할 파트가 바로 연구가 무엇을 밝혀냈는지, 그래서 뭐가 효과적인 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결과적인 측면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정형화된 흐름에 따라서 지문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연구 결과가 딱 나옵니다. 연구에서 이런 게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 하면서 딱 제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주로
제목에 이미 적혀 있고 이것이 바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 연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연구가 밝혀낸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걸 또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지문이 흘러가고, 마찬가지로 요거 물어봤으면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TALF는요, 여러분,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되게 한 문제 나오고 이러면 좀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한 문단당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출제가 되고 각각 하나씩은 적어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Part 2였고 이제 Part 3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3는 지식백과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표제어의 특징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elfi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사전에 등재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 가지 소재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런 정보 제공을 하는 백과사전식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딱 정해져 있는 흐름대로 글이 흘러갑니다. 1번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selfie란 무엇인가? selfie는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번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서 무조건 정의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마찬가지 순서대로 전부 다 하나씩은 적어도 물어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Part 4. 바로 business letter, 비즈니스 편지인데요. 여기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글쓴이의 요구사항.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당신의 회사를 되게 애용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환불 좀 해주세요. 그럼 결국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환불이죠. 이런 게 바로 비즈니스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홍보라든지 업무에 대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레터, 편지 형태라고 나오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제일 위에는 편지를 쓴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게 바로 또 똑같이 1번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자가 편지를 왜 썼는가? 비비안이 이 사람한테 편지를 왜 썼지? 이런 게 바로 1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요청사항, 혹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 답변.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환불이라고 하면 왜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고마워, 또 우리가 보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이 흐름대로 나온다는 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처음에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겠지 뭐 하고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